드디어 연락이 돼서 무려 4달, 일수로 따지면 120일 만에 드디어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. 모든 건 다 인간관계인 거죠. 몇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하도 저 원룸 사시는 임차인 한 분, 젊은 분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전화하고 뭐 카톡하고 문자해도 신호는 가는데, 전화 신호는 가는데 전화 자체를 뭐 이렇게 뭐 갑자기 서비스를 없앤다거나 이렇게 뭐 명의를 없애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전화 신호가 가는데 전화 안 받고 문자 카톡 보내는데 읽지는 않고 답답한 거죠. 계속적으로 여기 안정하게, 여기에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고 살면 그 생사만이라도 확인되면 뭐 불안하지 않겠는데 전화가 안 되니까. 그래서 경찰을 신고를 해서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여기에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싶다. 그리고 다른 지역에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있는 것만이라도 확인되면 빨리 이 사람과 나는 이렇게 계약 관계를 끝내고 싶다라고 제가 그 측면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연락을 한 거죠. 근데 계속적으로 연락이 안 되다가 그날 경찰에 신고를 받고 와서 통신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분과 직접적으로 경찰에 전화도 전화를 안 받는 거죠. 그 시스템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죠. 신고적으로 탁탁탁 타고 들어갔더니만 그 부모님과 연락이 된 거죠. 그래서 그 당시에 부모님과 전화를 경찰이 막 하시면서 아들과 연락을 하겠다. 그 둘이는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죠. 여기 사는 원룸에 이제 월세가 계속적으로 연체가 되니까 그게 자꾸 미안했던지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. 연락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경찰과 최종적으로 연락이 되고 경찰이 최종적으로 저에게 얘기했던 것은 지금 그 부모와 연락이 됐던 그 부모와 그 실제적으로 사는 임차인하고 그 자식이죠. 그 연락이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더 살지 아니면 이사를 나갈지를 협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자.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연락처는 그 부모 연락처를 주겠다 저장해 놓고 있다가 혹시 모르니까 연락이 안 오면 한 달 정도 기다려봤다가 연락이 안 오면 그때 한번 연락을 해보시라라고 그 당시에 정리가 됐었고 제가 기다려봤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. 그날 그래서 연락을 했고 전화 통화를 해서 어떻게 이 아드님에 대해서 이 원룸 임차 계약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서 부모님과 저는 연락이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죠. 나는 그 사람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마무리합시다라고 오후에 전화 통화를 하기로 해서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오길래 또 연락을 했죠. 근데 곧 얼마 안 있다가 제가 하도 전화를 해서 막 수십 번 전화했는데 안 받던 그 사람에게 전화가 찍히는 거죠. 아, 이 뭐야 하면서 받아서 연락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만나서 직접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라고 얘기가 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구까지 와야 되고 그럼 여기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. 얼굴 보고 전화로 하긴 좀 그렇지만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면서 차분하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대응을 해서 이제 어제 실제적으로 제가 만난 거죠. 말씀드린 대로 120일 만에 만났습니다. 이 사람이 저는 이제 감정을 좀 내고는 싶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앞에서 내가 막상 막 화를 낸다거나 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왜 이렇게 사람을 걱정시키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감정을 최대한 드러내지 말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경찰 지난번에 통해서도 연락을 제가 들었지만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코너에 몰려있다는 얘기입니다. 지금 배달을 원래 알바했던 친구입니다. 그래서 항상 여기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 일도 경쟁이 심해서 돈벌이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지금 지역 가서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. 타직 가서 막 공장 일도 하고 친구 일도 도와준다 그러고 선배 일도 도와주러 간다 왔다 갔다 전국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친구도 제 나름대로는 살려고 그러니까 아등바등 하고 있는 거죠. 내가 또 거기다 대가지고 막 내 감정을 막 토해내기는 이 상황에서는 정리하려고 왔는데 그래도 막 하기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반항심만 더 커지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래서 한마디는 했습니다. 참 얼굴 보고 여기서 만나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얘기한 거죠. 그래도 나는 걱정을 했다. 내가 그랬으면 경찰까지 신고했겠느냐. 그래도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도 이렇게 연락이 되고 이렇게 얼굴 봐서 안전하게 잘 있어서 나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여기까지만 얘기했고 이렇게 화나고 감정적이 됐던 이 게이지가 100이었다면 이게 10분의 1로 줄여서 10까지만 얘기했던 거죠. 그래서 만나서 그 방에 가서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. 중간에 제가 뭘 고친다거나 뭘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거 이외에 이사하기 전까지는 그 방에 사람들 잘 들어가지 않죠, 제가. 근데 이사하면서 보통 방 내부를 확인하는 게 대부분인데 제가 가장 걱정됐던 것이 하나가 전기가 끊겨 있습니다.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분이 이제 6개월 전에 이사를 하고 단 한 번도 이 세금 있죠. 전기세, 가스비 두 가지인데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다. 당연히 한전통해서 이렇게 전기 끊긴다라고 고지서도 몇 달 전부터 붙어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
냉장고 있죠. 다년간의 제 경험상에 냉장고에 음식물이 있는데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? 그 안에 막 부패되고 썩어 있고 이러면 막 냄새 나고 이 청소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. 근데 정말 이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던 게 몇 달이고 그 안에 음식 다 썩었을 건데 머리 아파지는 거 아닌가? 다행히 근데 문 열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취식이라 그러죠. 뭐 음식을 많이 해먹지 않았다 얘기하면서 냉장고를 딱 열어서 보여주는데 음식물이 다행히 많이 없더라. 싱크대 위에 약간 이런 뭐 조금 더럽고 화장실도 소소 좀 해야 될 것 같고 딱 들어갔는데 방에 짐이 많은 거죠. 짐도 많고 옷 같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. 뭐 아무튼 간에 차분하게 계약을 뭐 더 이상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이분이 얘기했고 그래서 계약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나눴습니다. 월세 연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어차피 계속적으로 그냥 여기 놔두면 당신 그 보증금 다 까먹는다. 그래서 완전히 이런 보증금이 다 없어지기 전에 이렇게 연락이 돼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보증금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. 그래서 여기 살지도 않고 더 이상 거주할 의향도 없으니까 하루빨리 저기 이삿짐센터 예약해서 빨리 이사갈 그 집이 있는 거죠. 본인이 사는 집에 빨리 짐을 옮기는 게 좋겠다. 지금 이렇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체된 전기 가스비에 대한 얘기도 나눴고 이사하기 전에 짐을 다 빼겠죠. 그리고 최소한 청소해줘야 된다. 여기 더러운 거 아까 말씀드렸죠. 이런 거 다 청소해주고 이 자체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부동산 통해서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월세 계약을 했다 보니까 반 정도 살았죠. 1년 중에 6개월 정도 살았으니까 그 또한 본인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나가는 사정이다 보니까 다른 분을 구해주고 나가는 것이 의미고 그 당시에 특이하게 우리가 기록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부동산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. 다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있는 부동산 제가 뭐 연락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부동산 매물 내놓는 것은 내가 똑같이 해주겠다. 다만 빨리 정리를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해야지만 새가 빨리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 거죠. 하루라도 빨리 사람이 구해지면 본인도 더 이득이니까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. 이것은 뭐 당신에게만 내가 뭐 수수료를 부담해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이런 임차인들에게 계약하는 사람이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 특약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도 당연히 다 이해를 하고 하는 거죠. 항상 그리고 얘기하면서 죄송하다 연락 안 돼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더 이상 제가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사 날이 정해지면 나에게 빨리 연락을 해달라. 이렇게 짐 다 빼고 내부 상태 확인하고 청소 상태 확인한 다음에 보증금에서 지금까지 연체된 거 있죠. 그 연체된 거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증금 내드리겠다. 그때 내가 저에게 도락 비번 알려주시면 된다. 그리고 지금부터는 절대로 잠수를 탄다거나 또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막 그렇게 또 막 경찰에 연락하고 부모님 걱정시키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임대인, 임차인 입장에서 최소한 지켜야 할 약속은 서로 어기는 일이 없도록 전화, 문자 답은 정상적으로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헤어졌습니다. 원룸 임대업이 제가 9년 차고 곧 이제 내년 되면 10년 차가 만 10년이 됩니다. 정말 최근 들어서 가장 이런 사례가 걱정이 되었었고 신경 쓰였던 임차 사례입니다. 모든 것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. 하지만 그 당시에 정말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? 왜 이렇게 답이 없지? 오죽하면 제가 경찰을 불렀겠습니까? 한편으로 정말 쉽지 않다. 와, 임대업 내가 이거 정말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다행이다. 이렇게 얼굴 보고 계약 종료 마무리할 수 있었고 또 건강상이나 일신상에 큰 문제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 나 또한 또 이렇게 처리하는 절차를 더 배우게 되었고 이 또한 이 통해서 내가 또 성장했겠구나.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? 임대업을 하지 않았다라면 굳이 몰라도 되는 이런 계약 관련된 내용들, 사람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더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자. 임대업으로 돈 버는 것이 정말 이리도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또 몸소 체험해서 느낀 내용들이고 지난날에 이런 과정들이 있죠. 최근에 이런 과정들 또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께 영상 컨텐츠화를 해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정신승리를 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결론은요, 절대로 이 세상에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. 특히 임대업 하시는 분들께는 불로소득이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. 임대업 하시는 분들 모두 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힘들게 이 모은 돈이고 자산이고 현금 흐름이니만큼 돈 우리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. 나를 지켜줄 이런 건물이나 부동산 자산인 거죠.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각자 도생의 시대에 맡은 바 임대인의 그런 맡은 바에 하루하루 최선을 우리가 다 하자는 이런 말씀 마지막 드리면서 화이팅 하자는 말씀 드립니다. 오늘 영상 여러분께
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 주시고요.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